안녕하세요. 김창현 세무사입니다. 세부담의 절대 강자 임원퇴직금 계속 이어갈게요. 지난번에 임원의 법이 봤고요. 오늘은 임원퇴직금의 세법의 근거와 법적 성격 이 부분을 교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절세설계 컨설팅 교재 임원퇴직금의 법적 성격 및 세법의 근거고요. 목차 4번에 있고요. 페이지는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자, 임원퇴직금 세법의 근거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실무에서 임원퇴직금을 퇴직금과 관련돼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주청 특별 결의로 해서 규정 정비 작업들을 하죠. 자, 왜 그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요 세법 규정입니다. 자,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관의 임원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관에서 위임된 따로이 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 인정이 됩니다. 따로 위임해서 하죠. 실무적으로는 정관에다가 임원퇴직금을 3배, 2배로 준다라고 규정한 회사는 없습니다. 정관에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하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별도의 주청 결의를 통해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로 정하죠. 그래서 그 정한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관에 뭐 얼마를 주겠다라는 규정, 정관 또는 규정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정함이 없다고 하면 자, 요 2번에 있는 금액을 줄 수 있다가 됩니다.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 1년 총급여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고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시행령 44조 내용을 실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직원의 퇴직금과는 조금 구분이 되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따로 있진 않죠. 직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거 법정 퇴직금이라고 그러죠. 그 금액을 법률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거보다 이제 덜 주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거고, 뭐 그거보다 더 주더라도 뭐 1호금이나 뭐 이런 거를 더 주더라도 뭐 세무상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죠. 자, 반면에 임원퇴직금은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 강행 규정 효과가 생기고요. 자, 규정이라는 게 우리 예전 강의에서도 봤지만 자치법규잖아요. 회사와 임직원 대내적인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고 상대방에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 효과가 생기고요. 이걸 이제 안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조세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임원 간의 위촉 계약서 내지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의 배수의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과의 별도의 임원계약서, 위촉계약서에 뭐 퇴직금을 나중에 따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연봉에 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실무적인 이슈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임원의 경우에 따로 이 계약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계약의 내용 중에 계약서의 내용 중에 퇴직금이 뭐 포함되어 있는지 뭐 따로 나중에 준다는 건지 또 얼마를 준다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 이제 그 사람이 퇴직하는 때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뭐 그런 주장이 생겨서 뭐 논란이 있거나 뭐 분쟁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임원퇴직금에 대한 세법의 근거는 시행령 44조 4항이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우리가 근거해서 조정 특별 결의를 통해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내용은 요 교재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잠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자, 임원퇴직금의 관련 내용의 변화를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시행령 44조 사항이 199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1998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내용이 실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요 밑에 동그라미 2000년대 초반에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회사가 주청 특별 결의를 열기 시작하죠. 그래서 임원퇴직금 규정을 배수제로 결의하게 됩니다. 왜냐? 정관에 정한 금액을 다 송금에 인정해 주니까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 당시만 해도 임원퇴직금을 뭐 5배, 6배, 8배, 많게는 제가 심판 사례에서 본 거는 30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수십억의 퇴직금을 또는 수백억의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퇴직이 일어나고 퇴직금 지급 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청에서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당히 뭐 서너 배 정도만 해가지고 적당한 볼륨의 퇴직금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정부 액션이 추가적인 액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좀 무리하게 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예, 달콤하죠. 뭐 100억대를 가져가더라도 세 부담률이 10%도 안 되고 뭐 그 당시 막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한 점이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2012년이에요. 한 10여 년이 걸렸죠. 그래서 회사가 뭐 5배, 8배, 10배를 지급을 하게 되면 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하고 3배를 초과하는 것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라고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년에 연봉제 전환 중과합리상이 또 한 번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12년에 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2배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또다시 개정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3배 초과 근로소득 과세, 2배 초과 근로소득 과세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사항 얘기가 아닙니다. 시행령 44조 사항 정관에 정한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다는 이 조항의 내용은 98년에 개정되고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배 초과분 근로로 과세, 2배 초과분 근로로 과세는 소득세법 22조 조항입니다. 시행령 44조 사항은 바꿀 수가 없죠. 세법에서 터치 불가한 영역입니다. 상법의 영역, 정관에 근거한 상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행령 44조를 뭐 정관에 정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되 뭐 3배 초과하는 금액은 뭐 송금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인세법 시행령을 바꾸면 깔끔한 개정일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법 22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소득 구분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고배수의 퇴직금을 지급 못하게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임원퇴직금 관련된 내용의 변화 내용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이 부분이 있죠. 자,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한도 초과 이 부분은 소득세법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5배로 우리는 주겠다, 뭐 10배로 주겠다라고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3배를 초과하거나 2배를 초과하는 것은 근로로 소득 구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게 되니까 세부담이 왕창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율의 배수는 정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별 의미가 없겠죠. 한도 초과가 먼 미래 10년 뭐 20년 뒤에 먼 미래 소득인데 한도 초과 볼륨이 없게 설계하고 그동안에 뭐 그 금액이 뭐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퇴직하는 그 기간 동안 뭐 배당을 받든지 별도의 소득 유형으로 노후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합리적이겠죠. 자, 만약에 회사가 지금 3배, 2배 제한이 걸린 게 불구하고 우리 그냥 5배로 지급하겠다라고
퇴직금 규정을 정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그것이 다퇴직금으로 인정될 거냐? 그게 예를 들면 5배로 지급하는 거면 연봉이 높아가지고 뭐 60억, 70억 막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게요 임원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의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임원퇴직금에는 전액이 송금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럼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외는 뭐겠어요? 한도 내의 금액일지라도, 그러니까 정관에 정한 금액은 세법상 한도의 개념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그거보다 더 주면 무조건 손불이겠죠. 송금불산입이겠죠. 근데 한도 내의 금액에 관련돼서는 원칙은 송금인데 자, 예외적으로 송금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법 판례에 있는 판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 지급한 그 퇴직금이 정관에 정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이 일정한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법인의 자금을 분유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거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뭐 종전보다 급여를 급격하게 뭐 크게 인상을 해서 개정을 했거나 근속기간이나 근무 내용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재직기간 중에 근로나 공월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너무 과다한 금액이거나 법인의 재무상황, 사업 전망 이런 거에 비추어서도 퇴직금의 합리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퇴직급여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법인의 자금을 임원에게 분여하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방편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일지라도 송금물산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손표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 왜 그러면 이런 합리성을 갖춘 주총 특별결의서 정당하게 주총을 열고 거기서 결의한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합리성을 갖는다고 하면 다 이거를 전액 송금 인정하느냐, 그 법리가 요 페이지에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원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자, 상법상의 정관 변경 절차. 자, 상법상 정관 변경 절차가 주주총회 보통 결의인가요? 특별 결의죠. 3분의 2 결의 요건을 하고 있는 특별 결의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 특별 결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법률적인 의미로. 물론 이제 실무상 우리 비상장 기업이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지는 차지하고요. 법률적으로 보면 특별 결의를 거쳤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리 임원일지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뭐 과다 지급하는 게 어려워서 법인 소득을 뭐 부당히 감소시킬 우려가 적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2번 세법의 근거 관련돼 가지고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이제 시행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서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비를 하죠. 자치법규인 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입니다. 자, 부록에 있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사례는 부록에 있고요. 1305페이지에 있고요. 자, 임원퇴직금 샘플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시면 카페 홍보 좀 해야겠다. 자, 카페에 가시면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카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 간혹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정관 어딨냐, 책에 보면 뭐 부록 실무 소식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카페 보면 왼쪽에 있는 메뉴가 물론 이제 회원이 아니신 분도 요 등업 신청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쭉 보면 5번에 보면 실무 서식 실무 자료 메뉴가 있어요. 요 이하에 있는데 보시면
실무 서식 규정 이게 돼 있죠. 규정 여기 가시면 자 정관 표준 정관 요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다운 받으셨네요. 1056명이 다운 받으셨어요. 네, 댓글도 좀 있는데 이거는 그죠? 네. 다운 받아서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네, please. 네, 그래서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절세살 컨설팅이 13판이잖아요. 13판이어서 이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요게 언제적 얘기 2020년도에 올린 건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제가 이제 책 작업을 하고 실무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뭐 생기는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가지고 규정의 내용이 이제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제 바뀌는데 매번 그 바뀌는 걸 제가 요 카페에다가 다 공개는 못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책을 안 사실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요 표준 정관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교재를 사시게 되면 요 내용과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뭐 크게 많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뭐 조항이 하나가 바뀐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바뀌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조문 한번 볼까요? 2조, 3조, 4조, 5조. 5조가 이제 중요하겠죠. 얼마를 준다라는 조항이 있죠. 그리고 6조, 7조, 8조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할 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실무적인 이슈 2개 조항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 적용 범위 관련된 조항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고 임원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임원인 경우에는 이게 따로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향후에 그 계약서 등에서 이제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분명하거나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실제 이제 퇴직금 지급 규정 정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회사의 임원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서 등기된 임원이 몇 명이고 미등기 임원이 몇 명인지를 봐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임원인지 임원일 테니까 문제가 없는데 등기되지 않은 임원 중에 뭐 퇴직금을 2배로 주고 싶은 임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퇴직금을 아예 연봉에 포함시켜서 줄 그런 임원인지 아니면 임원은 아니어가지고 배수재 퇴직금은 안 주고 싶은데 근로자들만큼은 뭐 주고 싶은 건지 그런 어떤 상황을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진단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뭐 이런 어떤 구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이 조항을 정해야 됩니다. 1항은 특별히 문제 없겠죠. 자, 1년 이상 근무하는 주총에서 선임된 상근 임원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샘플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만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했으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회사의 규모가 커져가지고 임원이 뭐 추가로 생기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3배, 2배를 받을 임원만 등기를 올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임원은 등기 올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2항이 자, 요건 이제 1항이 등기 임원만 대상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3배, 2배를 준다는 거예요. 자, 2항이 이제 그렇지 않은 임원들 얘기죠. 미등기 임원이나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그런 별도의 임원들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라고 따로 관리하겠다라고 내용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정에서는 따로 정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했으니까 별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뭐 퇴직금이 포함인 건지 나중에 따로 근태법을 정해 뭐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향후에 임원 퇴직하는 때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규정 정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의 산정 관련된 얘기죠. 자, 임원 퇴직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11년에 이전에 입사한 설립된 그런 회사이겠죠. 그러니까 11년 이전 기간하고 납원 12년 이후 기간하고 구분해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정한 케이스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겠어요? 그러니까 임원 퇴직금을 정관에 정한 금액을 송금해 산입한다는 시행령 사입수 사항이
98년도에 개정이 된 이후에 2011년까지 개정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세배 한도 초과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 게 12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관련돼 가지고 세법의 제재가 따른 거는 12년 이후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제약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2년 이후와 12년 전을 구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자, 12년 이전 걸 한번 볼까요? 얼마를 주겠다라고 정할 때 퇴직 직전 3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우리는 주겠다라고 임원퇴직 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배수는 세배를 주겠다. 실제 이제 이제 조문별 진단 들어가시게 되면 11년에 5배 뭐 정관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5배도 인정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12년에서 19년도 3배고 3배. 그 다음에 12년 이전 것도 다 3배를 주는 그런 형태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3배를 곱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퇴직한 날로 소급하여 3년 동안 받은 총급의 연평균 환산액으로 하게 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따로 정해도 됩니다. 이거 3년이 아니라요. 소급해서 1년으로 정해도 돼요. 1년 싫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3개월 이렇게 정해도 돼요. 왜요? 보셨잖아요. 자, 임원퇴직금은요,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송금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관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혼돈하시는 게 이제 뭐냐면, 간혹 질문하는 실무자분들이 질문할 때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 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정하는 이 규정은 법인의 입장에서 시행령 40조 사항에 따른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배 2배는 요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세배 2배는 뭔 얘기예요? 소득세법 얘기예요. 소득세법 얘기. 회사가 이 규정에 정한 대로 지급한 퇴직금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한도 조항 규정 있죠.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한도 초과면 소음불이 나오는 거고, 한도 이내면 다 퇴직금으로 인정받는 거고,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주는 거는 정관에 정한 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할 때 요 12년 이후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 아니에요? 요게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20년 이후 거는 퇴직 소급 3년 급여를 기준으로 2배를 주고, 12년에서 19년까지는 19년까지는 3배를 주는데, 그거는 19, 18, 17 급여를 평균 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지금 준다는 이 조항의 내용이 소득세법 22조에 정하는 한도 조항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형은 어떤 모형인 거예요? 자, 우리가 퇴직금을 주는데 소득세법상 한도 계산해 봤을 때 한도 초과가 빵원이 나오게 주겠다라는 사례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주는 우리가 정한 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이게 시뮬레이션을 이제 미리 하겠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는 규정을 여러 형태로 정해보고 한도 초과를 계산해 가지고 그게 뭐 근로소득 과세되는 금액이 뭐 크지 않다라고 하면 뭐 한도 규정이랑 조금 달리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실무적인 상황이죠. 어쨌든 주는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대로의 금액을 다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퇴직금의 세법의 근거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정관 변경을 통해 가지고 퇴직금 규정을 정비하는지 세법의 근거와 그리고 이제 상법 내진 세법적으로 그 법률적인 성격, 그리고 왜 정관에 정한 금액은 다 인정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규정을 정비하실 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급액의 산정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